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 시작할 때 마인드맵 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자동차 정의와 분류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자동차 기본 구조와 재원이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기본 구조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겁니다. 뭐와 뭐로? 차체와 셰시로 나누어져 있다. 이거는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벌써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 내용을 알고 있다라면 두 번째 벌써 듣게 되는 거니까 좀 편안하게 내용을 접근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훨씬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좀 편안하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뭐 처음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자동차는 기본 구조를 어떻게 차체와 셰시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자, 차체는 뭘 차체라고 한다?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는 공간을 이제 차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셰시는 이제 셰시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차체, 영어로 body라고 하고 요걸 드러냈을 때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셰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했던 부분,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체 같은 경우는 body on frame이라고 해서요. 프레임 위에 이제 바디가 올라가 있는 형식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일반 승용 차량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있으면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갔거나 무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강성은 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반 승용차에서 그런 구조가 필요 없기 때문에 프레임을 녹여 넣어가지고 일체 구조식이라고 해서 아예 전체 통으로 가볍게 찍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이제 우리 모노코크 바디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말로 일체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체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셰시는 셰시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관련 구성 요소에 보시게 되면 엔진, 전기, 셰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엔진이 있어야지만 우리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엔진은 우리 원동기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연료를 떼어가지고 동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엔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제일 처음에 시동을 건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액세서리를 사용한다. 친환경 자동차, 모터, 배터리 이거 관련된 건 전부 다 어디서? 우리 전기 파트에서 다루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마찬가지 전기도 어디에? 셰시에 포함이 된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 파트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작은 범주의 셰시가 또 따로 존재를 한다. 자, 여기서 셰시는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바퀴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 동력 전달 장치를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조향 장치, 그 다음에 스프링과 관련된 거, 현가 장치, 속도를 줄이는 제동 장치,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 셰시에서 포함이 되게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메인은 뭐다? 자동차는 크게 기본 구조가 차체와 셰시 이렇게 둘로 이루어져 있고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원에서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치수와 관련된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 승용차에서 경차 제일 길이, 경차 길이라고 했잖아요. 3.6m 이상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 정식 명칭을 이제 뭐라고 하나요? 전체의 길이 장자 써서 전장이라고 하는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길이를 전장이라고 한다. 폭을 전폭이라고 한다. 전체 높이 전고, 축거, 윤거, 최저지상고, 앞뒤 오버행 이렇게 해서 전문 용어들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왠지 좀 재원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표현이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치수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량입니다. 중량에서 이제 우리 공차 중량, 적차 중량, 우리 적차 상태, 적재량, 우리 그 화물차 할 때 했었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무게와 관련된 얘기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학 부분 조금 들어갈 겁니다. 자, 이 공학 부분은 이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뒤에 들어가서 엔진 파트, 셰시 파트, 전기 파트 얘기할 때 이런 기반 사항들이 얘기가 되어 있으면은 좀 얘기를 풀어 나가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요거 가지고 외워서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보다는 뒤에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산수와 관련된 거는 조금 언급을 하고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성능 곡선이라고 해서요. 메이커나라든지 업체에서 엔진을 하나 만들었어. 그럼 엔진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소비자한테 알려야겠죠. 나 이렇게 엔진 잘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알려주기 위한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 그래프가 뭘 뜻하는지 보면서 그 단어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 단어들이 시스템에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런 공학적인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우리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 속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정지하는 거, 뭐 제동하는 같은 개념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지 거리를 좀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돌발 상황이 생겼어. 그 돌발 상황을 인지하고 브레이크 페달 밟기 전까지 이동한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제동되지 않으면서 이동한 거리겠죠. 뭐 그거를 이제 우리 공주거리라고 하고, 실제 브레이킹이 되면서 이동하는 거리, 이걸 이제 제동거리라고 한다. 그리고 전체 정지거리는 이 둘을 어떻게 한다? 더한 값을 뭐라고 한다? 전체 정지거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공학적으로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행 저항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주행할 때 생기는 저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 여기서 들어봤을 만한 얘기는 뭐다? 공기 저항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스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이 크다?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행할 때 공기 저항도 생기고 막 굴러가려고 할 때 생기는 구름 저항,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생기는 저항, 순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저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만 마무리하게 되면은 뭐가 끝난다? 자동차 일반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배우게 된다라는 부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기본서를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의 기본 구조와 재원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요. 제일 처음에 기본 구조는 크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차체와 뭐로? 셰시로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었습니다. 차체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나 짐을 실는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한다? 차체. 용어도 좀 알아봅시다. 용어 표현. 뭐라고 한다? 바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디. 우리 몸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동차의 몸, 차체.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차체에서 바디 온 프레임이라고 해서요. 프레임, 뼈대를 강하게 두고요. 거기에 이제 차체를 위에 올리는 방식이 있어요. 화물차들이 대부분 다 많이 택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짐을 실는 공간, 화물을 실는 공간 별개로 드러내면 아래 뼈대가 있어요. 뼈대 위에 이렇게 얹히는 방식은 큰 하중을 좀 지지하기가 좋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강성을 좀 강하게 가져갈 때 이런 프레임을 써가지고 차체를 올리는 형식을 많이 택하는데, 이렇게 가면 튼튼하고 그 다음에 뭐 강성이 강하고 좋은데 굉장히 무거워져요. 그리고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 강한 강성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좀 다칠 수도 있다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없애고요. 그냥 틀로 제작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차체가 일부 변형이 되면서 완충 역할도 해주고 무게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식이 뭐다? 일체 구조식, 모노코크 바디라는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체와 프레임을 어떻게 일체로 하나로 만든 형식이다. 대부분이 승용차가 뭐다? 이런 일체 구조식, 모노코크 바디를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셰시에서 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셰시 들어갔을 때요. 자, 이제 여기는 뭐 차체와 셰시에서 나눈다 이 셋이 범위입니다. 큰 범위의 셋인 거죠. 아까 셋이만으로 어떻게 된댔어요? 움직일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엔진을 포함해서요,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현가 장치 등, 그다음에 뭐 전기 장치도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어차피 전기 파트도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 뭐라고 한다? 셰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셰시 제일 처음 표현되어 있는 게 뭐다? 전기입니다. 엔진입니다. 엔진. 자동차가 주행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방생시키는 장치 엔진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빠져있지만 전기장치도 같이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범주의 셰시에서 동력 전달 장치, 현가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이런 것까지도 한꺼번에 배우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목차를 한 번 더 정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동차 뭐 길이, 폭, 높이 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만 좀 디테일하게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자동차 제일 앞에서 제일 뒤에까지를 뭐 3.6m 길이 뭐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걸 이제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식 명칭으로 뭐라고 표현하자? 전체의 길이 전장이라고 표현을 하자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전장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동차의 앞차축이 있을 거예요. 앞차축의 중심에서 뒷차축의 중심, 즉 차축과 차축 사이의 거리, 이걸 뭐라고 할 거냐? 자, 축과 축 사이 거리니까 간단하게 뭐라고 하면 된다? 축간거리, 축거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축거는 영어 표현으로 휠 베이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축거에 제가 빨간 거로 휠 베이스라고도 표현해 놨던 부분, 그거를 같이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용어들을 먼저 좀 정리 좀 하고 가죠.
자, 그 다음에 앞차축의 중심에서요. 앞차축의 중심에서 자동차 제일 앞에까지 이 거리를 뭐라고 할 거냐? 자, 오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뭐 오버해서 뭐 행동을 좀 과하게 한다. 그러니까 앞쪽으로 차축 앞으로 오버해서 나온 행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한다? 앞 오버 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비슷한 개념이에요. 뒷차축의 중심에서 자동차 제일 뒤에까지 뒤쪽으로 오버해서 튀어나온 행이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 뒤 오버 행이라고 표현을 할 거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전장은요. 전장은 앞 오버행 더하기 축거 더하기 뭐다? 뒤 오버행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용어 몇 가지를 네 가지를 알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동차 측면도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동차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용어 몇 가지 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폭이 있었다고 했죠. 폭을 또 전체 폭이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한다? 전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전폭은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자동차 제일 끝 폭이 끝에서 끝까지 이 폭의 거리, 전체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한다? 전체 폭, 전폭. 용어 쉬워요. 전폭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연장선에 올리면 보시면 뭐다? 이렇게 사이드 미러는 빠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거리에서. 그래서 사이드 미러가 펴져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리는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의 폭을 뭐라고 한다? 우리 전폭이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의 높이를 우리 뭐라고 한다? 전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워요. 전체 길이 전장, 전체 폭, 전폭, 전체 높이 뭐? 전고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용어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다음 시험에 좀 제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표현들은 이 단어에서 의미를 대부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이 윤거는 좀 헷갈릴 경우가 많거든요. 윤자가 바퀴 윤자를 씁니다. 그래서 윤거는 타이어의 중심, 접지됐을 때의 중심에서 뭐다? 중심까지 거리, 바퀴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할 거냐? 윤거라는 표현을 활용을 할 겁니다. 윤거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 윤거가 용어 딱 들었을 때 바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자동차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